ITQ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글 2020 버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B형이고요. 시험 시간은 60분. 그리고 문제지 첫 장은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죠.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한글 프로그램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파일 먼저 저장할게요. 서식에 저장하기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의 형식은 확장자 제일 위에 있는 HWP 파일이에요. 한글 오피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확장자 HWP로 저장 안 하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 내용을 보면은 공통 부분 나와 있죠. 글꼴에 대한 설정, 그리고 색상 중에 빨강, 파랑, 노랑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ITQ 한글 시험 버전인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색상표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테마 색상표,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동일한 색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 아래에 오피스 테마를 선택하지 않아도 표준 색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색상표의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하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모두 오피스 테마로 변경했을 경우에 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다른 색을 누른 후에 팔레트에서 하향이라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은 테마색 이 화면에서 색상표를 바꾸기 전에 기본에서 하향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면 제일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으로 하향이 나와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도 팔레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두 가지 모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보면은 색상의 이름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RGB 값이 255, 215, 0으로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노랑과 다른 색상이죠. 하지만 색상 이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노랑은 기본 테마에 있는 노랑인 RGB 값 255, 215, 0 이 색상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오피스 테마 색상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여백, 그리고 그림 삽입, 그리고 페이지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구분을 하기 전에 F7키를 눌러서 용지 여백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용지 종류는 A4 용지고요. 용지 방향은 세로, 그리고 제본은 0mm 상태에서 작업을 할게요. 세로 4개, 가로 2개 설정하게 되어 있죠. 왼쪽 11, 오른쪽 11 이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은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화면의 보기 상태는 저는 보기에서 쭉 윤곽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폭 맞춤으로 해서 여러분이 글씨 크게 보이게 해놨습니다. 교재에서도 이 화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상태로 해놔도 되고요. 보기 상태를 다른 거로 변경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쭉 윤곽 상태는 반드시 해놔야지 3페이지에서 문제 작성할 때 머릿말 그리고 꼬릿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1페이지에는 1점 엔터 서너 번 입력해 주세요. 더 엔터키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2점 다시 엔터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쭉 메뉴를 가면은 페이지를 나누기 위해서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2페이지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3점 엔터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4점 엔터 서너 번 이렇게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3페이지 첫 줄에 커서가 위치해 있는데요. 문제지의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과 그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시되어 있습니다. 책갈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책갈피가 없죠. 3페이지 제목의 첫 번째 칸에 책갈피 지정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제목을 이렇게 입력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서를 다시 3개의 앞에 이렇게 제일 첫 칸에 놓아주세요. 여기에 책갈피 만들 건데요. 메뉴에선 입력으로 가서 책갈피라는 걸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 3페이지의 제목에 지시되어 있죠? 공정무역이라고 입력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화면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거예요. 책갈피 만들어졌고요. 이제 1페이지로 가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엔 입력하지 않고요. 바로 그 다음 줄에 클릭해 이제 내용들 답안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기능평가 1은 150점인데 1번, 2번 나뉘어 있죠. 1번의 내용, 조건 출력 형태에 있는데요. 조건 먼저 스타일 만들어도 되고요. 출력 형태 만든 후에 스타일 만들어 지정을 해도 됩니다. 저희는 먼저 타이핑해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두 줄로 영어 문장 있고요. 그 바로 아래 두 줄로 한글 문장 있죠. 그러면 영어 문장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다음 줄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줄에 한글 두 줄로 되어 있는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엔터키는 여기에서 한번 눌렀고요. 다시 한번 엔터키는 여기에서 눌러도 되고 이 상태로 끝내도 됩니다. 하나의 문단 이렇게 다시 하나의 문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입력한 4줄 내용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상자 왼쪽 아래 스타일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에는 영어로 써있는 이름 지정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에는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과 글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문단, 글자 모양 이거 두 개 다 설정을 해야 되죠. 글자로 하면 문단 모양 설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타일 종류 문단 상태에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 탭에서 여백 왼쪽 되어 있죠. 문단 모양의 첫 번째 왼쪽 여백 15인트 지정하세요. 문단 아래 간격 지정되어 있죠. 간격의 문단 아래에 여기는 10포인트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글꼴, 한글, 영문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영어 대표 상태에서 뒤에 거부터 수정할게요. 기준 크기는 10포인트 수정하지 않습니다. 장평 95%로 변경해 주세요. 자간 5%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변경하고 글꼴에 직접 타이핑해서 이름을 굴림 입력하세요. 한글에 지정되어 있는 거죠. 굴림이라고 써 있는 이 글꼴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글꼴을 다시 도둠이라고 입력하면 여러 가지 나타나죠. 도둠이라는 글꼴을 클릭을 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스타일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변경된 거 확인될 거예요. 여백도 이렇게 앞에 보이죠? 위에 서식에도 스타일 이름이 이렇게 트레이드라고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첫 번째로 표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컨트롤 N-T 누르거나 입력에 표 있죠? 위에 표 모양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줄 개수와 칸 개수는 출력 형태를 보고 확인을 하세요. 줄 개수는 5, 그리고 칸 개수는 6이 되겠죠. 시험에 항상 줄 개수 5, 칸 개수 6으로 이번 문제에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래 크기 지정과 기타의 설정은 표 한 번 더 만들 건데요. 항상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기타는 두 개 중에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서 만들기 해주면 됩니다. 표의 조건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표 전체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표 모든 셀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글꼴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처음 한글 프로그램 실행하면 기본 한 컴 글꼴 되어서 굴림 이름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모든 글꼴로 변경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윈도우에서 설치한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시 굴림 입력하면 굴림 글꼴 나타나죠. 그러면 굴림을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정렬에 대해서는 문자, 숫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체 문자에 대한 걸로 가운데 정렬해 놓을게요. 그럼 이제 블록 설정 ESC 키 눌러서 해제를 하고 먼저 표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숫자도 입력했으니까 숫자 써 있는 셀만 드래그 블록 설정, 평균 아래도 숫자가 나타나겠죠? 비어있는 4개 칸 모두 같이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표의 전체 높이는 키워줘도 되고요. 이 상태로 해도 되는데요. 선 모양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2번만 이렇게 키워놓도록 할게요.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ITQ 시험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고 있죠. 조건에 3번에 셀 배경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고 출력 형태에도 나와 있는데 흑백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흑백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 탭에서 색 선택을 해주세요. 면색 노랑 지정해야 되죠. 색상 노랑 이것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4번 계산 기능으로 평균 구해야 되죠. 여기 평균 계산 값은 이거죠. 아래도 동일하게 이거고요. 그래서 모두 동일하게 해야 되죠. 세 줄을 이렇게 같이 블록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으로 가서 블록 평균을 눌러주세요. 평균에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 지정하려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두 자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캡션을 구할게요. 캡션은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요. 표 레이아웃에 오른쪽에 가면 캡션이라는 게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 2016 버전으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표 메뉴가 이렇게 하나만 있습니다. 표라고 나와 있죠. 왼쪽으로 가면 가1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상자를 이렇게 메뉴 열면 위라는 것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 1 이거 대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여기 블록 설정해 주세요. 표 전체 캡션도 글꼴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러면 테두리에 대한 설정 하도록 할게요. 표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할게요.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바깥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드래그의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누르고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누르고요. 다시 첫 번째 열만 드래그의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 다시 한번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해 설정 누르세요. 같은 작업이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평균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L키, 다시 한번 이번엔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 X자 모양으로 나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4번에 대해선 완료했고요. 영상 녹화하면서 이 테두리 설정을 안에서 나중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뒤쪽의 설명들에서는 이 테두리가 다르게 보여도 여러분은 무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2번에서 차트 만들어야 되는데요. 차트는 한글 2020 버전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이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 2020 버전 설명을 하고요. 다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서 차트 만들기 설명하도록 할게요. 차트 조건에 1번에 보면은 차트 데이터 선택하는 거 나와 있죠. 표에서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셀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 설정 저처럼 해놓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메뉴에서 세로 막대, 여기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데이터 편집 이거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닫기를 할게요. 차트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차트가 자동으로 표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표의 크기와 비슷하게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높이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키워도 되고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공백이 많기 때문에 조금 키워도 상관없고요. 차트 조건 1, 2까지 했고요. 이제 3번 해야 되는데요. 제목의 첫 줄에 설명되어 있는 게 한글 2020 버전의 차트 제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차트 제목을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글자 내용에 차트 제목을 출력 형태 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차트의 제목은 한글 글꼴에 지정되어 있는 궁서 입력을 해주고요. HY 궁서 이것처럼 다른 글자가 앞에 나와 있다면 이건 다른 글꼴이에요. 정확히 궁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냥 궁서라고만 선택해 놓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글꼴이 변경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궁서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안 써 있는데 한글 글꼴 이것만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두 개 같이 궁서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속성에서는 진하게 속성 클릭을 해주고요. 크기는 12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우기부터 다시 설정해야 되죠. 차트 제목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났죠? 현재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기 속성에선 채우기는 밝은 색, 선은 어두운 색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바로 옆에 효과 클릭을 하세요. 그림자에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제목 이외 글꼴은 동일하죠? 먼저 왼쪽에 단위 10만원 이거 써있는 것 만들도록 할게요. 위에 메뉴에서 차트 디자인이 있죠?
여기에서 왼쪽을 가면 차트 구성추가 있어요.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눌러주세요. 글자가 뉘어져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건 이따 수정할게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글자 내용에 다시 타이핑에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언어 설정에도 동일하게 궁서로 변경을 해서 클릭, 여기도 궁서 변경에 클릭, 그리고 속성은 보통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3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되고요. 크기는 10포인트 따로 설정할 거 없죠. 그러니까 한글 2020 버전에서는 글꼴 설정하고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가 뉘어져 있죠. 여기는 다시 오른쪽에 개체 속성으로 가서 크기 및 속성 있죠. 클릭하세요. 글상자를 열어주세요. 글자 방향 여기를 가로로 변경하세요. 이제 나머지는 따로 글자 입력하는 거 없고요. 글꼴만 수정하면 되는데요. 세로축 글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여기도 글꼴 궁서 입력해서 선택, 영어도 궁서 입력해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요. 가로축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그리고 궁서 입력해 클릭, 그리고 궁서 입력해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요. 범례에 대해서는 사각형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글꼴 변경하기 위해서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궁서로 마우스 클릭, 다시 궁서로 마우스 클릭, 설정 눌러줄게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개체 속성, 여기에 그리기 속성에서 선의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에 봤을 때 이 가로선은 필요 없죠? 가로선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러면 한글 2020 버전에서 차트 만들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3번 아래 빈 줄에 컷을 놓아주세요. 그럼 이제 한글 2016 버전, 네오 버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건데요. 한글 2020 버전은 차트에 대한 설명 넘어가고 기능평가 2 설명으로 봐주세요. 한글 2016 버전에선 다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일 위에 있는 개체 속성 눌러주세요.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가 아래쪽으로 이동했죠? 표의 너비와 비슷하게 이렇게 너비를 키워주세요. 우선 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차트 안쪽에 빈 곳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눌러주세요. 차트 종류 먼저 세로막 대형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 이름은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바로 다음 눌러주고요. 축과 범례를 서로 바꿀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열 상태에서 출력과 동일하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바꿔야 한다면 행 이걸 선택하면 바뀌게 될 거예요. 저희는 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X축, Y축 이게 있는데요. 세로축에 내용을 만들어야 되죠. Y값 축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목 나타났고요. 왼쪽에도 축 제목 나타났죠. 축 제목만 먼저 출력 형태처럼 맞춰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단위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 제목 모양 나타났죠. 글자 탭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글자 방향을 가로로 이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꼴 설정 아래쪽에 있으니까 먼저 설정할게요. 글꼴을 목록을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닫히죠. 여기에서 글꼴 바꿀 궁서의 첫 글자 궁까지만 입력해도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궁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만약에 궁서가 아닌 궁서체가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열어서 궁서체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속성에 여기에는 보통이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제목부터 다시 수정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배경 탭에서 선 모양 기타 이게 있는데요. 조건 3번 제목에 대한 거 보면은 괄호 안에 써 있는 것 있죠. 그러면 그걸로 설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선 모양에 한 줄로 종류를 변경하세요. 그리고 기타의 그림자 선택해서 위치는 2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자 탭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래 글꼴 설정 있죠? 여기도 다시 글꼴 이름을 궁까지 입력하면 바로 변경되고요. 속성은 진하게로 변경, 그리고 크기는 12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자가 출력 형태처럼 진하게 안 보이고 아주 약간 나타났죠? 출력 형태는 한글 2020 버전으로 그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버전 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지정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세로축 글자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 탭으로 가서 여기도 글꼴, 궁서로 변경, 그리고 보통 모양 크기는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축의 글자 선택할 때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커다랗게 선택한 상태에선 더블 클릭하면 차트 속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글자 살짝 위에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가로선 이게 선택된다면 거기서 더블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여기에서 고생하지 말고요. 위에 차트 메뉴에서 축이라는 거 있죠. 축 이름표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로 방향 축 그리고 선택 눌러주면 바로 아래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로축에 대한 게 축 이름표 모양이 나타나요. 이제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궁이라고 입력 그리고 보통 모양 10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범례는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선 모양이 따로 지시가 없지만 테두리 지정되어 있죠.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그리고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은 궁서로 변경 보통 모양의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출력 형태하고 다른 부분 보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모두 무시하세요. 그러면 3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한글 2020과 동일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개체 속성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문제지를 보면은 1번과 2번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먼저 1번 입력하는데요. 괄호 1 바로 여기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맨 앞에 문제지에 보이는 것처럼 한두 칸을 띄워도 됩니다. 그러면 1번 뒤에 한 칸 띄워주고요. 그리고 입력 메뉴로 가서 수식 위에 있는 루트 X를 눌러주세요. 한글 네오 버전에선 이렇게 입력 메뉴로 가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게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차트 안쪽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차트 바깥쪽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다시 3번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번호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입력 메뉴에 보면은 수식에 루트 X가 아닌 FX 되어 있는데요. 동일해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수식 편집기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2020 버전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분수는 키보드에서 바로 입력 못하죠? 위에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자에 소문자 K 입력하고 아래 첨자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첨자 연 다음에 위첨자 위치 이렇게 찾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한글 2016 버전에서는 그냥 위첨자 아래첨자 이 두 개만 있을 거예요. 아래첨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문자 X 눌러주고 분모로 가서 숫자 2 소문자 H 누르고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인데 키보드로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곱하기에 해당하는 글자를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죠. 여는 괄호 빼기 숫자 2 그리고 M, K까지는 그대로 입력한 후에 다시 첨자에서 아래 첨자 그리고 알파벳 X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른 다음에 그리고 닫는 괄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꼴 빼기 그리고 분수 선택 그리고 다시 분자에는 MK까지만 입력 그리고 위첨자 누르고 숫자 2 아래 분모 클릭한 다음에 소문자 H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모두 끝났죠?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고요. 그리고 몇 칸만 띄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숫자 2를 입력을 해놓고요. 한 칸 띄우고 다시 수식을 실행하세요. 이번에도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적분해서 첫 번째 거 선택 아래쪽에 먼저 소문자 A 그리고 위에 클릭한 다음에 소문자 B 가운데 상자 클릭한 다음에 XF 여는 괄호 X 다시 닫는 괄호 DX 그리고 이꼴 다시 분수는 위에서 선택 그리고 분자에는 1 그리고 분모 클릭한 다음에 B 빼기 A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분수를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위에서 적분 선택해서 아래에는 소문자 A 위에는 소문자 B 그리고 가운데는 선택한 다음에 XD, X 이퀄까지 입력 그리고 다시 분수를 선택한 다음에 분자에 A 더하기 B 그리고 분모 선택해서 숫자 2 그러면 모두 다 입력되었죠. 그러면 넣기를 눌러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잘못 입력한 게 보인다면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4번의 내용 먼저 작성하기 전에 조건이 1번, 2번이 있는데요. 2번에 보면은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도형들 잘 보면 색상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색상 지정이 없는 경우 있어요. 색상 지정이 없다면 임의의 색상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출력 형태에서는 색상을 보더라도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알 수가 없죠. 정답 파일 열어서 보면서 하고 있더라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형을 만들기 전에 먼저 보기 메뉴에서 보기를 폭맞춤이 아닌 쪽맞춤이나 100% 보기로 바꿔놓으세요. 화면에서 도형을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가장 큰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요. 바로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 나타났죠? 기본 탭에서 너비를 지정된 130으로 변경, 그리고 높이는 145로 변경하세요. 크기 고정은 지시 따로 없으니까 저희는 체크하지 않을게요. 4번 문제에서 만드는 도형, 그림, 글맵시 이거는 모두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다른 위치는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 탭 가주세요. 여기서는 사각형 모서리 공률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변경하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 도형은 기본 흰색 되어 있습니다. 테마 색상표가 오피스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기본이나 다른 테마 색상으로 되어 있다면 변경해서 작업하는 게 편할 거예요. 색상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4번 써있는 아래 이 본문 영역에만 전체적인 도형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글맵시 만들도록 할게요. 가로 글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입력한 후에는 바깥쪽 테두리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되죠. 그러면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2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은 하향으로 여기서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테마 색상이 오피스로 있다면 하향 바로 선택하고요. 없다면 팔레트로 들어가서 하향을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수평 정렬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테두리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90, 높이는 17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 면색은 파랑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RGB 값 00, 255 이걸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 정렬 글상자에서 도형은 보통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뒤쪽에 있는 도형 한번 만들게요.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으로 변경, 높이는 50으로 변경,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뒤에 있는 색과 다른 색,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중앙에 오도록 맞춰 놓으세요. 위아래 조절도 필요하다면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에서 그림 위에 아이콘 그림 눌러주세요. 그림의 폴더 그리고 위치 지정되어 있죠? ITQ 픽처 폴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 파일의 이름 로고 1.jpg 파일 선택하는데요. 파일의 확장자 안 보여도 모든 그림 파일에서 jpg로 선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아래쪽에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모두 체크 해제하고요. 맨 앞에 있는 문서의 포함 이것만 체크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 이거 체크하지 않으면 그림에 대한 건 0점 처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가려져 있죠?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을 해야지 그림이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의 크기인 너비를 40, 높이는 30으로 변경하세요.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 효과의 회색조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크기 그리고 회색조 설정 여기서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전이 출제된다면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그림의 하이퍼링크 지정해야 되죠. 그림의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 제목 앞에 책갈피로 이미 만들어 놓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책갈피에 공정무역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16 버전은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를 텐데요. 거기도 연결 대상을 한글 문서로 한 다음에 책갈피 공정무역 선택 넣기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입력 메뉴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글맵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맵시 모양 열어서 여기엔 지정되어 있는 나비 넥타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여기 목록 열어서 제일 위로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이름 입력해도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글꼴 이름인 도둠을 찾아 선택을 해주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뒤쪽에 가려지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너비를 50, 높이는 30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는 면색이 파랑되어 있는데요. 면색이 아닌 글자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빨강 지정하는데요. RGB 값 255, 0, 0, 이 빨강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요. 같은 도형이 세 줄로 나와 있죠. 그러면 첫 줄 먼저 만들어 복제하면 되는데 화면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다시 폭맞춤 이 상태에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도형의 위치는 위에 것 비교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1번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입력해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지시가 두 개로 직사각형 그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직사각형 그리기 그 설정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비는 8,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면색은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2, 3번 뒤에 있는 도형들 색이 회색으로 보여도 각각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임의의 색상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선에서는 모서리 곡률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열어서 색깔, 임의의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조금 있다 다시 맞춰 놓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써있는 도형, 직사각형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형에 글자를 입력하면 글상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가로 글상자로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어주고요. 숫자 1 입력하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이름은 굴림으로 변경해주고요. 글자 크기도 2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고요. 수직은 가운데로 되어 있죠. 도형의 기본 색상 흰색이기 때문에 면색 하향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서리 곡률도 바꿀 필요 없죠. 그러면 크기 조절만 하면 되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3, 높이도 13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거부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도형도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로 글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클릭을 해주고요. 위에서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습니다. 선 탭으로 가주세요. 점선 또는 파선으로 종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모서리 곡률 여기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 채우기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고 크기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마저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이제 Shift 키 누르고 3개 도형 같이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래에는 동일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내려와서 복제하면 되죠.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서 3개 도형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각각 내용들 수정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 2, 3번 뒤에 있는 도형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으로 변경해야 되죠. 1번 도형 놔두고요. 2번 도형 뒤에 것 더블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에서 면색을 1번과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다시 더블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1번, 2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4번은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제목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죠. 끝에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용은 매년 5월에서부터 지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까지는 엔터키 누르지 말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혜택이라는 데에서 한자 변환 있죠. 입력 모두 완료한 후에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위치 찾는데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요. 입력하면서 바로 변환하세요. 혜택에서 한자 키 눌러주세요. 한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냥 입력 형식에선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바꾸게 해주면 되고요.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들여쓰기 지정된 것처럼 보이죠.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지정해도 되는데요.
10포인트로 지정하면 되는데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스페이스바 2칸으로 하도록 할게요. ITQ 시험에서는 들여쓰기 이렇게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내용을 엔터키 누르지 말고 계속 타이핑에 입력하는데요. 수입에서 한자 변환 있죠? 여기서 바로 한자 키 눌러주세요. 한자 바로 바꾸게 해주면 되고요. 다음 내용 마저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엔터 누르지 않고 한 번에 입력하는 거고요. 다시 아래쪽에는 들여쓰기처럼 스페이스바 2칸 하고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바로 아래 중제목이 나타나는데 중제목 위에는 항상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시험에서 출제되는 정각기호는 문자표에 한글 HNC 문자표 정각교 일반에서 모두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데에서 같은 거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찾아 선택을 해주고 넣기 해주면 되고요. 띄어쓰기 한 칸 한 다음에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중제목까지는 6줄의 내용 입력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각각 한 줄마다 하나의 문단이니까 엔터키 눌러서 다음 내용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처럼 중제목 위에는 빈줄 하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F10키 하고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넣기 누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제목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위에처럼 중제목 바로 아래 줄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번엔 표를 만들죠. 이번 표는 셀 합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셀 합치기 무시하고 몇 줄 몇 칸인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입력해서 표 위에 표 아이콘 클릭하세요. 줄 개수는 6, 칸 개수는 4로 하고 아래 내용은 설정하지 말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여기도 표 전체 먼저 블록 설정해주세요. 안에 내용들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조건에도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하면서 셀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 있는데요. 글꼴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내용을 입력해야지 나중에 셀 너비 다시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먼저 지정할게요.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표의 전체 높이는 아래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띄워주면 됩니다. 저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2번만 해줄게요. 이제 ESC키를 눌러서 블록 설정 해제해 놓고요.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셀 합치기 되어 있는 부분 먼저 해줄게요. 1번 써있는 셀, 이 3개 셀 선택해서 셀 합치기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 써있는 2줄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타이핑해서 내용을 입력하면서 셀 너비도 조절에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요.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표와 기관명 사이에는 빈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관명 입력하고요.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먼저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업할게요. 먼저 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변경, 책갈피 만들어졌으니까 덧말 넣기 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바로 옆에 역삼각형 눌러서 덧말 넣기 해주세요. 한글 네오 버전 사용자는 이렇게 해도 되고 도구에 덧말 넣기라는 게 있으니까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덧말은 제목 위에 써있는 작은 글자 있죠? 그 내용을 입력하고요. 덧말 위치는 제목 위에 나타나도록 위 선택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위에 머릿말 보이고 있죠? 아래 빈줄에 커서 놓고 만들게요. 쪽 메뉴로 가서 클릭, 그리고 머릿말에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종류, 머릿말, 그리고 위치 양쪽 이 상태 만들기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내용 타이핑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해주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키워주고 그리고 오른쪽 정렬 지정한 후에 닫기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바로 아래 매년의 매를 2줄에 걸치게 만들어야 되겠죠. 서식 메뉴로 가서 여기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는데요. 이름이 안 보여서 찾기 어렵다면 서식 오른쪽에 역삼각형 누르고 문단 첫 글자 장식 이걸 실행하세요. 그러면 이제 모양은 2줄에 걸치도록 이렇게 변경, 그리고 글꼴 여기도 위에서부터 찾으면 도둠이라는 거 찾을 수 있죠.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도 노랑이죠. 이걸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 삽입하기 전에 각주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소외된 저 개발 국가에서 가 뒤에 커서를 이렇게 놓고요. 컨트롤 NN 또는 입력으로 가서 각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문 아래 보이는 내용 문제지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되었다면 맨 앞에 번호가 다르죠.
위에 번호 모양에서 변경해도 되고요. 각주 미주 모양에서 변경해도 돼요. 번호 모양을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구분선의 길이는 5cm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한 다음에 이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이 나타나는 위치로 가주세요. 커서는 첫 번째 줄에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림은 이 문단에 걸쳐 있죠? 입력에 그림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된 그림 이름, 그림사.jpg 파일 선택을 해주는데요. 여기도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은 이제 자르기를 해야 되겠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자르기 메뉴 클릭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자르기 해주세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 적당하게 해놓고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35로 변경, 높이는 40으로 변경, 그리고 여백 캡션 탭에서 4개 중에 왼쪽 여백만 2mm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바로 설정하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마우스 드래그 했을 때 저는 옆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옆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각 줄의 끝에 글자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개체 속성에서 기본 탭에 보면 본문과의 배치를 어울림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는 다른 거 말고요. 문단으로 하고 세로도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영역 안으로 제한, 나머지는 모두 설정할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설정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하면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치 맞춰놓고 만약에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면 화살표 키로 조금씩 움직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 클릭하면 자르기는 끝이 나고요. 아래 첫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중제목에 대한 지시를 보면은 글꼴, 도둠, 18포인트 이거 두 개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같이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다시 아래도 블록 설정해서 동일하게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정각기호와 띄어쓰기 빼고 입력한 글자만 블록 설정해서 이번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선 글자색, 음영색, 기본 탭에서 할 수 있는데요. 글자의 색깔, 여기는 하향으로 변경하세요. 만약에 여기 하향이 안 보인다면 팔레트라는 거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음영색, 여기에는 빨강이니까요. RGB 255, 00 이걸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중제목도 먼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여기도 먼저 위에서 기울임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공정무용만 블록 설정,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에서 글자 위에 있는 모양 같은 거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영상 자료 이것도 같이 블록 설정, 다시 한번 글자 모양 들어가서 이번에도 강조점에서 같은 모양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에 대한 거 설정, 글꼴, 글자 크기, 정렬 이미 지정했죠?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선 없음, 그리고 이중실선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중실선부터 할게요. 그리고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지정하고요. 다시 한번 종류 없음으로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만 다시 드래그해 블록 설정, 여기도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이중실선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 테두리만 선택, 그리고 여기에는 그라데이션 지정을 해야 되죠. 배경 탭으로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유형에선 가운데에서 선택, 옆에는 줄무늬 되어 있는 상태, 시작도 하향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끝색만 변경하면 되는데요. 노랑이니까 RGB 255, 255, 0 이걸로 변경해서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관명을 블록 설정하고 바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 다시 가주세요. 글꼴 이름 궁서로 변경해 마우스 클릭해 선택을 해주고요. 기준 크기에서는 24포인트로 입력, 그리고 진하게 속성, 그리고 장평은 105%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쪽번호 알파벳 G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바로 아래에서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쪽 메뉴로 가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고요. 번호 모양은 알파벳 대문자 ABC 선택을 하고 글자 옆에 양옆에 줄표 넣기 필요 없죠. 해제하고 그리고 시작 번호를 7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넣기를 하면 다른 페이지에는 번호 안 나타나고 3페이지 끝에만 이렇게 알파벳 G가 나타납니다.
그럼 모두 완료했다면 수정을 해주세요. 그럼 모두 완료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저는 문제 2번에서 표의 테두리 지정 안 해서 수정을 했었죠. 여러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수정 안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장에선 파일 저장하고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제출 확인 받은 후에 퇴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